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 시장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현재 세계 증시는 반등 중입니다. 왜 이렇게 세계 증시가 반등하고 있냐고 이제 그 근거를 쭉 찾아보면은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국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 협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다음 주 또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죠. 15일 날 화요일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 합의안이 의회에서 표결이 됩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부결이 되게 되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자, 세계 증시가 실제로 반등 중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최근 60일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일본도 지금 12월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홍콩 증시도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대만,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렇게 아시아 쪽이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저 남아메리카 쪽도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다음 주 영국 브렉시트가 이런 시장 분위기에 좀 참으로 귀찮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달러를 돈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돈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은 오히려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고, 뭐 중국은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런 국가들로는 현재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달러가 신흥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는 저 자체만 하더라도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저런 모습은 작년에 미국 금리 인상이 한참 될 때 세계 각국의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일단 저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일단은 뭐 괜찮다고 보지만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뭐 두 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뒤로 물러났거든요.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시장으로 흘렀다가 그런 채권이나 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분위기도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도 이제 좀 저평가되었다 싶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뭐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도 있던데 그렇게 뭐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세계 돈들이 다시 달러가 각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금요일 날 다시 지금 들어왔거든요. 유럽의 돈들도 들어왔는데 계속 들어올런지는 일단 다음 주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세계 증시가 불안불안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브렉시트 관련해서 3월 29일 날 11시에 영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든 말든 어떻게 되든 뭐 그대로 시간만 흐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영국하고 EU하고 알려진 협상안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발달한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은 그대로 두겠다고 했어요. 현 상태를 유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어요.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정말로 이제 브렉시트가 합의안대로 안 흘러가고 뭐 노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자꾸 영국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합의안 그대로로 의회 비준을 통과를 하면 일단 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금융이 발달한 나라라서 이제 부결이 되면 이제 시장이 막 혼란해 와요. 어떻게 돈은 흘러갈 것인가 막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영국에서 비준 절차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바로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국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국경이 맞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더라도 일단 통관 절차를 조금 이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국경의 어떤 안전장치를 두는 백스톱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이 백스톱이 가동이 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가지고 EU 관세 동맹이 이제 영원히 또 잔류해야 되는 상황이 처한다. 이런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5일 날 의회 비준 동의를 실패를 할 경우에는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되겠죠. 21일까지는 또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3가지인데 합의한 대로 그대로 탈퇴하는 거, 아니면 합의 없이 정말로 이제 노딜 하드 브렉시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3번째로는 아예 브렉시트 논의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한번 해보는 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3가지 선택지는 있어요. 일단 10월 5의 비준을 잘 통과해서 뭐 끝난다면 브렉시트는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3월 29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만 일단 잘 넘어가면 뭐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미 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뭐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악재는 이제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가 뭐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대형주로 지금 돈이 들어와서 대형주 움직임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일단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업종별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약간은 좀 달라요. 지금 아직 시장이 그렇게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샀지만 그 수급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업종,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상당 부분 몰려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해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반도체 업종을 외국인들이 이번 주 샀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을 보면은 이 세력합을 봤을 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수급이 뭐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 고만고만합니다. 외국인들이 언론에서는 한국 시장 다시 주식을 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 시장이 뭐 주가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지만
그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지. 아직은 외국인들과 이렇게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분할 매매도 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봐서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 및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좀 산다고 해서 개인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아래 종목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케미칼, 특히 하나케미칼은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풍선도 좋았고요. 또 다 사는 게 어디 있나요? 보면은 SK가스도 뭐 괜찮고요. 또 후성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세력들이 산다고 보고 여튼 여기 현재 이번 주에 많이 샀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어렵다 해요. 실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뉴스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들의 대출 태도 뭐 이런 것도 분석해 드렸듯이 시중에 돈이 안 들 곳이 돌지 않을 곳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시중에 돈도 잘 돌지 않으니 여전히 우리들은 어렵다는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 정치들은 이렇게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뭐 돈이 아직 고만고만하게 돌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분석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